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방부에서 영현낭 3,000개를 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여름,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기 약 석 달 반 전, 한 100일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단지 훈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죠. 을지 가디언스 훈련,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일부는 폐기하고 어쨌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변명을 듣는 순간에 저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이죠. 국방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군단이죠. 2군단 사령부에서는 훈련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대량 전 사상자 발생 대비 훈련,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영현낭을 많이 구입했다라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네, 누굴 바보로 합니까? 훈련을 해보신 분, 특히 훈련을 주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거짓말인지 제가 했던 훈련을 비교를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오늘 이 기사가 났습니다. MBC 단독 기사였죠. 종이관 1,000개, 영연백 3,000개, 군에 수상한 시신 대비라는 기사였습니다. 종이관 1,000개에 영연백 3,000개면은 총 4,000개죠. 시신이 4,000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다. 즉 사망자가 4,000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기존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것도 약 2,000개 정도 됩니다. 합치면 6,000개입니다. 6천여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이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아니, 왜 6,000명씩이나 죽는다는 얘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계엄 상황에서 군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거나,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이렇게 많은 훈련을 준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육군 제2군단에서 종이관 1,000개, 최대 3,000개까지 구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했었다고 하죠. 최종적으로 구입은 하진 않았지만 구입을 시도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종이관 말고 영현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MBC에서는 이걸 영현백이라고 했죠. 영현은 한자고 백은 영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영현낭, 시체 주머니를 말합니다. 총 3,000개를 추가 구입했다고 하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약 2,000개였는데 합치면은 5,000여 개가 됩니다. 만약에 종이관 1,000개까지 구입을 했었다면 6,000개의 시신을 대비한 거였고요. 만약에 3,000개의 종이관을 구입했다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육군 제2군단의 관계자는 이 종이관 제조업자한테 제조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가격은 얼마나 하느냐라고 꽤 상세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상사태 때 추가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타진했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이 군단에서는 훈련을 대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군단에서는 을지훈련을 대비해서
대량 전사상자 발생 대비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봤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대량 전사상자 대비 훈련 이거는 진짜로 사망자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망자 발생 안 했어. 그런데 이렇게 종이관을 1000개, 3000개 이렇게 사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대량 구매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실은 훈련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훈련에서는 실제로 시체가 안 생기잖아. 근데 이렇게 많이 살 이유가 뭐가 있어? 훈련 대비하려고 이렇게 많이 사들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 영현낭을 3,000개를 추가 구입해서 총 5,000개를 구비하고 있었다. 아니 영현낭 이거요. 오래 놔두면 이것도 손상이 갑니다. 이게 그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PVC인가 하여튼 뭐 플라스틱 재질인데 합성수지긴 해도 이게 오래 놔두면 구멍이 생기거나 또는 이 지퍼 같은 게 있는데 이 지퍼에 녹이 슬거나 합니다. 또는 습기가 차면은 안에 곰팡이가 생겨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따라서 이 영현낭 이렇게 많이 구매 안 합니다. 당장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 그리고 영현낭은 사실 이거 전부 다 다 군납업체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안 써요. 하여튼 이것도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라는 그 합참의 전시 대비 계획에 따라서 추가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시 추가 구매를 한다고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자, 아무튼 이런 식의 보도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국방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영연 처리 절차, 통상적인 대량 전사상자 발생 대비 그 절차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지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구입을 할 이유가 없어요. 단가 정도 알았을 거고 제조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 전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무슨 전시 협조 뭐 MOU 같은 걸 체결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1000개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그 얼마의 손이 소요하나 이렇게 안 물어봐요. 개당 단가를 물어봅니다. 절대 1000개씩 안 물어봐요. 개당 단가. 보고서를 개당 단가로 쓰지 1000개가 얼마 든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보고서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견적서를 받지. 그게 아니면 개당 단가를 받던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카탈로그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예. 자, 통상의 업무 처리 절차와는 엄청 다르죠. 자, 이것이 훈련 대비라고 보기에도 매우 힘듭니다. 통상 훈련 절차, 통상 영연 처리 절차는 이렇습니다. 영연을 수집, 그러니까 전장 곳곳에 시신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모아옵니다. 그러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요. 장비를 수거하고 관련된 검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사망했는지 사망 판단도 이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수의를 착용시키고 입관을 합니다. 이때 영연낭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곧바로 매장하거나 화장합니다. 그리고 이 영연낭은요, 화장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다시 벗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소독해가지고 다시 씁니다. 영현낭이 몇천 개씩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시체를요, 거기 버려두지 않습니다. 바로 화장합니다. 아니면 매장하는데 요즘은 대체로 화장 쪽으로 하라고 합니다. 매장은 화장을 할 시간이 없을 때
그때 하는데 임시 감회장을 합니다. 왜? 시신을 유족들한테 돌려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신을 유족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매장을 해둬버리면 여기까지 와서 시체 파가세요 이럴 거야? 화장을 합니다. 화장할 때는 영현낭 안 써요. 그거 화장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난리 납니다. 그 영현낭 다시 벗겨가지고 소독해서 다시 씁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2,000개만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 서글프죠. 서글프고 되게 참 섬뜩한 얘기입니다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현낭을 3,000개씩이나 추가 더 주문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봉환소로 이동을 하고요. 현충원에 안장을 하거나 본가로 봉송을 합니다. 이게 전시 사망자 처리 절차입니다. 평시 때는 시신이 보통 국군통합병원 같은 데 안치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유족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유족이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원정 나갔던 군인이 사망을 하면은 본국까지 봉송을 해오죠. 그래가지고 직접 가족들한테 전달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비슷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시 때는 영현낭이 필요가 없고 반드시 전시 때만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현낭은 절대 화장 안 합니다. 영현낭은 따로 빼서 소독해서 다시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화장은 이동식 트레일러를 사용합니다. 인근에 화장장이 있다면 그 화장장을 이용하겠으나 그게 없다면 트레일러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군수지원부대, 군지사나 군수지원사령부나 군수지원단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계실 텐데 군수지원단에서 근무하신 분은 그 부대에 화장장이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동식 트레일러를 쓰기도 하지만 군수지원부대에 가면은 화장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화장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모르셨죠? 자, 이렇게 놓고 보십시다. 영현낭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종이관이라면 모르겠는데 영현낭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이관은요. 보관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관 그거 어디다 할 거야? 그 부피가 상당한데 그거 어디다 보관할 거야? 못 써요. 자, 따라서 종이관을 쓴다는 것은 임시 감회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거나 그 즉시 가족들한테 유족들한테 인계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에서 대량 전사자가 생겼는데 가족이 올 때까지 시신을 종이관에 넣어서 넘긴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투입할 병력이 없어요. 그거 안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은 거짓말인 거죠. 종이관을 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불가능해요. 그 종이관 그거 어디다 보관할 건데? 그 보관하면 무슨 일 생기는데? 종이관은요, 보관도 힘들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통상적인 전쟁 대비 훈련이나 전쟁 대비를 위한 물자 비축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상정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한 겁니다. 통상적인 훈련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드러나지 않습니까? 화장하잖아요, 화장. 영현백 안 쓴다고 이제. 영현백을 써서 화장로까지 가지고 가지만 화장장에 가는 순간 영현백 뺏겨서 올려놓는다고요. 자, 참 참혹한 얘기죠. 아무튼 여기서 확실한 거는 군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보더라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 처리와는 전혀 다른
준비였던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현처리, 군에서 전사자가 생기면 처리는 군수에서 담당합니다. 아까 군수지원부대에 화장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따라서 모든 시신은 군수지원부대로 다 집결합니다. 해당 부대에서 실어가긴 하는데 다 군수지원부대에서 처리를 합니다. 일반 대량 전사상자 훈련이 되면요, 살아있는 부상자는 위급한지 중증인지 아니면 경상인지 구분을 해서 각각 처리를 하지만 가망자는 일단 무조건 빼놔, 한쪽으로. 그러면 빼놓은 사람은 그냥 영현낭을 덮어버리든지 영현낭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알아서 군수부대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영현낭은 다시 쓰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영현처리는 군수에서 담당하고 일반 부대에서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전투부대에서는 대량 전사자 처리를 군의관과 인사장교가 담당합니다. 군의관은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을 할 것이고, 인사장교는 병력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훈장교가 여기 지원을 나갑니다. 그리고 사망 선고가 나면은 군수부대로 이관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수송관이 담당을 하겠죠. 이 절차대로 움직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영현낭이 그렇게 수천 개씩 추가로 필요할 부분이 있을까요? 쓰고 다시 돌아온다니까.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텐데, 저는 과연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 자료가 지금 중간에 하나 여기 있구나. 예, 자료가 여기 있구나. 예. 네, 잠시만요. 예. 자, 다음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예. 자, 여기까지 얘기를 이어오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영현낭 필요할 수도 있지. 장용진, 네가 아는 것과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봅니다. 영현낭 3,000개, 기존에 있는 2,000개까지 합쳐서 5,000개죠. 즉, 전사자가 최소 3,000, 많으면 5,000, 종이관까지 계산하면은 6,000에서 8,000, 최대 10,0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아니라 사망자. 사상자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서 사상자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순수하게 사망자, 전사자가 적어도 3,000명 이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죠? 기존의 비축량까지 계산해 보면은 5,000명인데, 여러분 5,000명이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 줄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5,000명, 병력 5,000명이면 완편 연대급, 아니 여단급 규모입니다. 연대에서는 보통 연대 전투단 훈련이라고 하는데, 연대 전투단이 결성된 경우에 연대 외에 거기 헬기와 전차, 장갑차가 추가로 배속된 경우를 연대 전투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연대 전투단 정도가 5,000명입니다. 보통 이걸 우리 그냥 여단이라고 얘기하죠. 여단급이에요. 여단급 부대가 됩니다. 여단급 부대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통째로. 그런데 보통 사망자가 5,000명이면은요, 부상자는 최소 그 2~3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망자가 1,000명이면 부상자는 적어도 3,000명 이상, 많으면 10,000명 그렇습니다. 적어도 1:3이거나 1:10 정도는 나와요. 사망자가 1명이면 중상자를 비롯한 부상자는 10명,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사망자가 5천 명이나 나왔다. 그것은 부상자는 적어도 그 두세 배 정도는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사단 하나가 날아갔다는 걸 의미하죠. 사단 하나가 전멸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 하나가 전멸했다? 그러면은 이거 군단도 유지가 힘들죠. 사단 위에 군단이잖아요. 근데 군단은 사단 3개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군단도 이렇게 되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사단 하나가 통째로 날아갈 정도면 그 옆 사단도 당연히 피해가 생겼겠죠. 그랬다면은 군단도 병력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된다? 군단은 여기서 사망자 처리를 할 시간이 없죠. 후퇴를 해야 됩니다. 사망자 처리고 나발이고 간에 살아있는 나머지 애들 챙기고 장비 챙기고 해서 뒤로 빠져야 돼. 사망자 처리할 시간이 없어. 3,000명?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투부대는 사망자 처리 안 합니다. 군수부대가 하죠. 전투부대는 사망자를 한쪽에 모아놓기만 해. 나머지는 군수부대가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군수부대가 아닌 일반 전투부대가 영현낭을 3,000개씩이나 더 보유할 이유가 없어요. 종이관을 왜 2군단에서 준비를 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병력이 사망했을 때가 아니라 민간인이 사망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겁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왔으면 그 부대 거기 못 있어요. 후퇴해야 돼.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도된 이 내용들은요, MBC에서 되게 드라이하게 내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보도를 듣는 순간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 처리를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은요, 군의관이 사망 진단을 내리면 군 법무관이 가서 검시를 합니다. 군의관과 군 법무관이 나서요. 전쟁에서 군인이 죽으면 군 법무관까지 나설 이유가 없지. 인사상교가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군 법무관이 나간다는 건 뭘 의미한다? 이거는 사망자가 민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안치를 한 뒤에 유족들에게 찾아가라고 연락을 해요. 니들이 알아가서 찾아가라고. 그때를 대비해서 종의관이나 영현낭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거는 장기간 유족들이 찾으러 올 때까지 장기간 놔둬야 되니까 그때 영현낭이 필요한 겁니다. 당시에 5.18 당시에 망월동에 시신을 임시 감회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군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민간 행정기관에 인계한 뒤에 처리를 했어요. 군에서는 외곽 경계는 했지만 직접 매장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행정기관에 다 넘겨서 처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민간 행정기관에 시신을 넘길 때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의관이니 영현낭이니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군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재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민간인이 사망했는데 그걸 재활용하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추가로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민간인 사망자를 대비한 게 아니라면 이것은 남북 간의 교전을 대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비상계엄을 대비한 거죠. 즉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반격을 하면은 그걸 핑계 삼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 민간인 피해자들, 사망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영현낭과 종의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고 많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제 보도였죠. 비상계엄 전에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비행을 했었다.
북한한테 타격하겠다고 평문으로 무전을 날리기도 했다고 하죠. 적이 보이게 고도를 더 높여라. 북한군이 뻔히 보이는 곳 2, 3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다. 자, 만약 여기에서 북한이 어떻게든 간에 응사를 했었다면, 그랬다면 네, 대량 전사자가 나오지. 그리고 이때 발생한 전사자는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갈등 전투가 아니라 단기간 발생한 전투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연낭을 그냥 재활용 안 하고 유족한테 인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매장까지도 염두에 둔 상황인 거죠. 보통 군에서는 화장으로 끝냅니다. 매장 안 해요. 그리고 화장을 할 때 영연낭 안 쓴다고요. 재활용한다고. 자,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딱 놓고 보면 군에서 무슨 짓을 했었는지, 무엇을 대비했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군단에서 국방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국방부는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들만 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는 거. 전역한 예비역들 중에는 지들만큼, 아니 지들보다 더 바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도심지에 적 화학탄이 낙하해서 대량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을 것을 상정해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사장교, 정훈장교, 군수장교, 군의관 등등한테 내려온 임무가 뭐냐? 사망자 수집이었어요. 그때는 민간에서 가용한 모든 민수용 관을 다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에서 쓸 수 있는 영연낭 다 동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연낭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고 장의사가 몇 군데고 장의사에서 보유한 관이 몇 짝이고 이런 것까지 다 우리 계산했어요. 그리고 시신을 어느 병원에 안치하는데 어느 병원에 안치할 수 없을 때는 어느 체육관에 안치한다까지 다 나와 다 계산했습니다. 자, 당시 그 훈련을 했을 때 상황과 지금 이 군단에서 준비한 상황은 매우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단은 북한군의 화학탄 낙하에 대비한 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위 진압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민간인 대량 사망자가 생겼을 때 전시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훈련도 했었다는 거죠. 예. 그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2군단에서 준비한 것은 민간인 사망자를 전제로 한 겁니다. 참 제가 이러려고 군대 간 거 아닌데, 이러려고 자질구레한 훈련도 열심히 했던 거 아닌데 요새 같아서는 참 자괴감이 듭니다. 참, 네, 서글프네요. 윤석열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짓을 한 윤석열을 왜 헌법재판소는 빨리 탄핵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더 염두에 둬야 합니까? 혹여 윤석열을 살려주려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에 이제 평화는 없을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7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영현낭이고 종이관이고 서울 근처 부대, 근교 부대에서 준비해야지 왜 하필 2군단입니까? 2군단이 어디 있나요? 춘천에 있죠. 춘천. 춘천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로 1시간입니다.
국도로 와도 1시간 반이면 오죠. 서울 근교에서 영현낭이고 종이관이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거 바로 눈에 띄겠죠. 하지만 춘천은 괜찮습니다. 눈이 잘 안 띕니다. 춘천 외곽에 있죠.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2군단 사령부에는 헬기 이착륙을 위한 비행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헬기를 통해서 이송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있죠. 만약에 감회장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근처에 산도 많고 공원묘지도 많습니다. 자, 딱 떨어지죠? 더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2군단이란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을 버뜩 스치는 게 있었어요. 아, 거기 헬기장 있지. 아, 거기 시 외곽으로 떨어져 있지. 더군다나 춘천은 인구가 25만밖에 안 되고 인구 중에 상당수는 군인 가족이에요. 그리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입니다. 아니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비밀이 잘 지켜지는 곳도 없죠. 인근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장소도 많고요. 원래 있던 군 부대가 철수해서 비어있는 군 부대도 많이 있어요. 백이보충대 여러분 사라진 거 아시죠? 백이보충대 그 자리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비어있어요. 그거 다 얼마나 쓰기 좋겠어요. 비밀 유지될 거 아니야. 백이보충대 그거 더군다나 춘천에서 그 용산리라고 해가지고 꽤 그 구석에 처박혀 있거든요. 춘천댐 가는 밑에. 그리고 근처에 공원 묘지도 많습니다. 일반 공동묘지는 더 많고요. 시신을 처리하기 그보다 좋은 데가 없을 겁니다. 자, 답답한 마음인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머지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방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S최님께서 항작사가 이천에 있네요 라고